부자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100% 이의를 겪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영상을 꼭 떠올리세요. 실패는 여러 번 올 것이고 성공은 단 한 번 올 것이다. 실패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 실패에도 두려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말 것을 권한다.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실패를 축하하고 실패에서 긍정적 요소를 찾아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끈기와 인내는 결국 모든 실패를 이익으로 돌려놓는다. 무엇이 실패로 이어졌는지 스스로 평가해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그 실패는 이미 가치를 지닌 것이다. 다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마라. 실패는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기억하면 언제든 다시 도전하게 된다. 성공은 힘든 여정이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실패가 문 앞에 서 있는 경우를 여러 번 만날 것이다. 당신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도전했다는 뜻이고 거듭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또 도전했다는 이야기다. 어쩌다 보면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때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다른 인생을 살 기회의 순간이 온 것이다. 실패는 도전에 견디지 못한다. 성공한 후에는 당신의 모든 실패는 자랑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전 실패를 너무 빨리 단정해버리는 그냥 지금 시기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공부하겠어 라는 마음 먹었을 때 길게 마음을 먹어요. 내가 5년 10년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해서 진짜 부자 돼야지 하고 마음은 먹는데 막상 이 5년 10년 안에 당연히 오르는 시장도 있고 지금처럼 좀 좋지 않은 시장도 있잖아요. 한참 상승기 때는 내가 엄청 투자를 잘했고 성공했고 크게 받아들이는데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그런 노력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리시더라고요. 시간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하고 시간을 부정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한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투자했으면 시장은 사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그냥 그 안에 있구나, 과정 안에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결과가 나온 것처럼 가격이 떨어진 게 내가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고 잘못한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시기라서 좀 그 마음 안타까워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파리님은 투자를 언제 시작을 하셨죠? 제가 2016년 이제 월부에 와서 수업 듣고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죠. 네. 그럼 지금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투자로 또 어느 정도의 또 성과를 내셨는지도,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10억 달성기도 이전에 출연했던 방송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일단 시작은 4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투자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30억이 넘어갔고, 지금 40억을 막 바라보다가 저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을 조정을 만났죠. 받았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투자 덕분에 4천만 원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 30억 순자산으로 30억 넣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하신 것 중에 실패한 사례가 있으세요? 제가 월부에 와서 그래도 공부하고 투자를 했잖아요. 실패라고 할 투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과정이 있잖아요. 사는 과정도 있고 이거를 지금처럼 보유하는 과정도 있고 마지막에 파는 과정까지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왜 중간에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시기에 실패했다고 얘기할 것인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그냥 돌아보면 실패는 아니어도 아쉬운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나이님이 2016년 열심히 분당을 투자하실 때 왜 나는 분당을 안 갔을까? 실력 차지 뭐. 재밌는 게 나는 갔거든? 나는 갔어. 가서 매물도 봤어. 매물도 보고 사면 얘기도 했어? 안 샀어? 선택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아쉬움은 남지만 근데 그 아쉬움마저도 저는 지금 정말 좋은 시장 좀 있으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앞에 그런 아쉬운 시간마저도 없으면 똑같이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과연 완벽한 선택을 할까? 전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은 실수 또 가서 시행착오는 한 번 다시 거치고 시작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기 전에는 뭐 펀드도 뭐 한 10개 가입해가지고 다 마이너스 당하고 2007년 펀드 열풍 불 때. 그때 안 한 사람이 없어. 그때 저 11개 넣었거든요. 11개. 11개를 이제 분산 투자라고 생각해서 11개를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났죠. 그리고 주식도 투자했는데 네, 뭐 상장 폐지 당하기도 하고, 물론 좀 수익을 본 거는 또 이제 다른 거 책장 사버리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일 수도 있잖아요. 돈을 잃었으니까. 이것도 결론이 난 거니까. 그렇죠. 뭐 해지를 했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그 이후로 아예 재테크를 쳐다도 보지 않고, 그래, 그냥 월급만 모아, 저축만 해. 하고,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실패였겠죠. 왜냐면 나를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실패가 됐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럼 과연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임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가 분양을 전환을 하면서 그걸 좀 싸게 분양으로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오르더라고요. 2~3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매도하고 다른 이제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딱 그거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던 요게 기억이 내가 자산을 불린 기억이 있구나. 그럼 나는 한 부동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주식으로 대박 친 사람들은 없어. 주식으로는 일반 다 직장인들은 망했어요. 별로 없지. 근데 진짜 드물지. 간혹 한 단계 건너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도 번 사람들은 있죠. 번 사람들이 주변에 그래도 한두 명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퇴직을 할 때도 아내분이 부동산을 좀 투자해 놓은 게 있어서 되게 웃으면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면은 좀 부동산 쪽으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분야를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제대로 좀 배우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거를 멈춰버리면 실패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하락기에 떨어졌어? 이걸 매도 쳐버려. 마음 편하려고. 왜냐면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하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장 아예 떠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실패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를 만들지 않고 이걸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수를 했더라도 좀 더 윗단계로 아니면 좀 더 개선점을 찾아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이거는 또 실패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자산이 다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느끼는데 이거의 핵심은 그 실패의 기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패 인식의 기준. 그 실패 인식의 기준이 그 사람의 이후 행동을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패 인식의 기준이 짧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짧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은 일주일 내에 돈을 벌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여기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와,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설명하시구나. 일주일에,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일주일 갖고 뭐 실패했다고 해.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손실이 난 거를 투자에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투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투자자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 있죠. 저는 너나님 1년 넘었는데요. 저는 2년 넘었는데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거 투자하면서 느낀 게 실제로 저도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고 그 행동의 근거는 이미 시장에서 오랜 세월 검증된 투자자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인데 버핏이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투자한 물건 사고 나서 한 번도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 난 게 있었죠. 그것도 뉴스에 나잖아요. 또 이렇게 크게 버핏이, 나잖아. 버핏이 마이너스 나면. 근데 또 그런데 되게 웃긴 게 한 5년, 10년 지나잖아? 역시 버핏이 맞았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와. 버핏이 중국의 어떤 회사 투자했는데 투자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버핏은 매도 차익을 내면서 빠져나왔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괴로움이나 공포는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예를 들어서 글렀다, 텄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과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과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거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한테 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익 기준, 그 실패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산 하나에 몰빵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투자에 대한 공부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워서도 잘 못해요, 이걸. 물론 가끔 그냥 무모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실제 투자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4개로 돈을 쪼개서 투자를 해요. A, B, C, D. 베스트는요, A, B, C, D 다 올라가는 거예요. 워스트는 뭐죠? 다 떨어지는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개는 올라가고 2개는 떨어지고 3개는 올라가고 1개는 떨어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개 올라가고 1개 떨어지는 게 나을까요? 1개 올라가고 3개 떨어지는 게 나을까요? 같은 금액이라면 3개 올라가고. 그치. 그게 낫죠. 근데 여기서 코크님 말이 정답인 게 같은 금액이라면 단서가 붙어 있잖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진짜 투자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 4개를 투자했는데 하나가 5억이 올라갔어요. 5억을 벌었어, 하나에서. 근데 나머지 3개에서 3천씩 잃었어. 그럼 그 투자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이익이 났죠. 아니잖아요. 실제 투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이거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3개 오르고 하나 떨어지는 거랑 하나 오르고 3개 떨어지는 거 딱 들었을 때 아, 당연히 3개 오르고 하나 떨어지는 게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내가. 그럼 여러분들 아직 투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실제 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전체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일단. 물론 베스트는 아니지. 근데 베스트는 거의 오지 않아. 거의. 저도요, 제가 투자한 것 중에 손해를 본 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지금도 평가 마이너스인 게 있고요. 심지어 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짜 시간이 좋을 때 6년 전, 7년 전에 투자했던 것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까지 온 게 있어요. 오. 아니, 부동산이 그런 게 있어? 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로 돈을 잃은 거예요? 아니죠. 예, 나머지 것들이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단 첫 번째, 기간으로서 내가 너무 짧게 손실에 대한, 실패에 대한 기준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다. 두 번째는 이 개수로. 내가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돈을 못 벌고 나머지 다 잃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개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오케이, 알겠어요. 너나님, 코크님, 파링이 얘기한 것처럼 실패의 기준을 짧게 하지 않을게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은 할 수 있어, 우리끼리. 매일매일 지금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근데 다 알잖아. 손실 나보면 느낌 있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여기 지금 기회비용 묶여있는 게 얼마인데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이건 진짜 해봐야 하는 고민이야. 근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원칙이 없이 샀으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주식이에요. 특히 시대가 바뀌면서 버블이 생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했던 거 IT. 제가 이제 현준 대표님하고 그 방송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배우는데 부동산은 정고점 회복이 되거든요. 국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존재하는 지역에 한해서, 앞으로는 다를 거예요. 지방의 작은 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는 정고점 회복이 되고 그거는 그냥 기다려도 돼, 정말. 특히나 아파트 같은 자산이라면. 근데 주식은 아니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닷컴 버블 회복하는데 18년인가 걸렸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솔직히 18년 돼서 원금 회복할 거면 차라리 잘라내는 게 낫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해. 구분을 못해. 왜? 원칙이 없으니까. 공부가 안 돼 있고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것 중에 난 원칙 없이 누구 얘기 듣고 그냥 샀는데 돈 막 잃고 있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원칙을 갖고 샀는데 시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갖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거보다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실패는 더 늘려야 돼요. 얼마나?
저는 적어도 제가 이건 갖고 있는 기준인데 저는 5년을 봐요. 5년 안에 투자해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저는 그 투자를 저 스스로 셀프로 이건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 뭐냐면요. 5년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로 돈을 벌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4개를 했는데 투자를 4개가 다 떨어져. 내가 투자했는데. 근데 5년이 지나잖아요. 그 베스트는 뭐다? 4개가 다 오른다. 워스트는 여전히 최악인 거예요. 근데 원칙을 갖고 샀다면, 검증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샀다면 저라면 버텨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4개가 다 베스트로 올라오고 이 중에 2개라도 베스트로 올라와서 전체 수익은 수익으로 상쇄가 돼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팩트를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왜 나는 조급해질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일 때 난 힘들까?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뇌는 고통도 2배, 기간도 2배로 인식한대요. 2,000원 벌었을 때의 기쁨과 1,000원 잃었을 때의 슬픔이 양이 같아. 나에게 주는 자극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2,000원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상쇄하려면 4,000원만큼을 벌어야 돼. 사람이 그렇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건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실이 난 금액보다 2배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2배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2번째는 기간도 똑같아요. 기간도 2년을 내가 손실을 겪잖아요. 그럼 4년 동안 상승할 때 그 희열과 거의 비슷한 충격량을 가지는 거예요. 되게 웃겨. 부동산 상승장 8년 갔잖아. 그거 길다고 한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지금 한 1년, 2년 떨어졌잖아. 난리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똑바로 못하는 거지. 2배 크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아시고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그 실패에 대한 잘못된 기준으로 안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투자자로서 경험했던 것 일부를 말씀드린 이 시간이 우리 3명 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투자로 조금 힘들거나 실패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